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이입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 영화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일러라는 것이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영화는 아니고, 또 제가 가능한 감상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임대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임대영 감독의 작품 중에 대중들에게 조금 알려진 것이 윤희에게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이고, 특히 김희애, 김소혜, 나카무라 유코 같은 배우들의 덤덤하면서도 과잉되지 않은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또 쇼트들이 인물들의 정서를 그득하게 잘 담아내고 있죠. 사실 윤희에게가 너무 좋았고, 이 영화 때문에 임대영 감독을 더 알고 싶어져서 얼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봤습니다. 흑백 영화고요. 이 영화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윤희에게가 진한 페이소스를 드러내는 영화라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조함이 감정을 서서히 쌓아나가면서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희에게가 감정을 곱씹게 되는 영화라면 미스터 모는 자꾸 어딘가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쓸쓸한 영화입니다. 미스터 모는 죽음에 관한 영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받아내는 얼굴이자 주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기주봉 배우가 연기하는 모금산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금산의 여정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영화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타이틀이 사라진 블랙 스크린 너머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담배 끊으셔야 해요. 짠 음식도 삼가시고요. 이 대사는 보건소 의사가 모금산에게 내리는 위암 선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모는 오프닝에서부터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명확하게 선고하는 셈입니다. 위암이 걸렸다고 무조건 죽음으로 직결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선고는 죽음을 강제로 사유해야만 하는 아주 낯설고 어려운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모금산이 이런 위암 선고를 받는 장면에서 생각보다 밝은 기타 연주가 BGM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금산의 얼굴을 가까이서 클로즈업으로 잡아서 감정을 짜낸다거나 하지 않고 멀리서 창문 너머에서 의사와 함께 앉아있는 모금산을 롱쇼트로 잡아냅니다. 모금산의 죽음은 관객에게는 일종의 창문 너머의 사건,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스터 모는 거리두기의 미학을 통해 죽음에 대해 차분하게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임대영 감독은 시내21가의 인터뷰에서 클로즈업을 딱 2번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최대한 카메라와 인물 간의 일정 거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풀쇼트, 롱쇼트의 사용을 통해 코미디 영화의 본성을 쫓아가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를 가능한 모두 화면에 담아내고 그 어설픔과 슬랩스틱을 담아내는 방법은 코미디 영화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방식입니다. 물론 미스터 모는 코미디라기에는 블랙 코미디에 가깝지만요. 모금산이라는 인물은 아내와 사별한 채 금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인 스데반의 대사에 의하면 모금산은 원래 성격이 밝은 편이었는데 아내와 사별한 뒤에 말수가 적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연달아 찾아오는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랑하는 존재들의 사라짐 앞에 금산은 생의 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즉 사랑하는 것들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이제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부재의 체험은 인간을 감정적 낭떠러지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위암 선고 이후 모금산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모금산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아들인 스데반과 아들의 여자친구인 예원에게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예원과 스데반은 영화 일을 해온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왜 모금산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영화를 택한 것일까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예원은 모금산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가 찰리 채플린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에 모금산은 사별한 아내가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모금산이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은 표층적으로는 아내에 대한 깊은 감정을 이미지로 드러내고 싶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과 직업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금사는 금산에 사는 이발사입니다. 그의 이름이 만약에 모주봉이었다면 딱히 생각할 거리가 없었을 텐데요. 즉, 영화적인 상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발소로 불립니다. 금산씨가 아닌 이발소인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중국집 아저씨, 요구르트 아줌마와 같이 그들의 직업이나 상주하는 공간의 이름이 그들의 존재를 대체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야 그들의 존재에 대해 밀도 있게 들어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즉,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자신의 세계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지만 사회적 역할이 그들의 존재를 덮치거나 규정하기도 합니다. 모금산도 그중 한 명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선고 앞에서 모금산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와 같은 실존적 물음을 마음속으로 던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배우가 된 모금사는 사회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삶,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말은 스타나 연예인과 같은 무대 위의 삶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주인공을 뜻합니다. 모금사는 아들 스테반, 그리고 여자친구인 예원과 함께 영화를 찍고 상영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간 마주했던 지인들, 가족들을 상영회에 초청합니다. 상영회 전 아주 중요한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예원이 모금산의 일기장을 보는 시퀀스인데요. 저는 이 시퀀스가 엔딩 시퀀스와 긴밀하게 연계돼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고스란히 노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읽는 예원의 나레이션이 모금산의 나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모금산이 거닐고 생활했던 공간이 텅 비어있는 채로 연쇄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은 영화 내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금산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어젯밤 꿈에 죽은 아내가 나왔다. 아내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는 아가처럼 엉엉 울었다. 딱한 사람,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이처럼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었던 그의 속마음이 이 시퀀스에서 드러납니다. 기주봉 배우의 씁쓸하고 건조한 나레이션으로 직접 들으면 그 감정적 울림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레이션과 함께 드러나는 텅 빈 공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재하는 것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모금산은 존재감 없던 주변인에서 사실상 금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사람들과 함께 꽉 메우고 있었던 금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금산은 사라짐으로써 금산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재는 언제나 함께 존재합니다. 기억으로, 감정으로, 수많은 이미지들로 공존하는 것이죠. 부재함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존재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삶에서 종종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부재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죽음, 그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앞당겨 사유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세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물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